이 정도 공천 모습을 보면 이건 다행이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예측 불허에 꼼수에 내려꽂기에 하여튼 좀 놀라게 하는 공천이었습니다. 전략 공천이라는 단어를 이럴 때 써도 좋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전략 공천이 아니고 네. 정략 공천이죠. 아, 정략. 이응 받치며. 예, 네. 정략 공천이고, 뭐, 그건 여야도 갈 것이 똑같습니다. 여당도 그 임태희 그 전 대통령 실장 같은 경우에 네. 신익의 중진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평택에 출사표를 냈는데, 당신에게 이게 공천 못 준다. 이 친박 지도부죠. 그래서 수원에 나가라 해서 이제 수원을 할 수 없이 받아들였는데, 오늘 제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이게 진영을 떠나서 제가 드리는 얘기인데, 야당을 좀 문제 삼고 싶어요. 네. 야당에서 그 동작을에 후보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략 공천 이러면 정말 이 자신의 당이 취약하거나 꼭 여기에 이런 분을 모셔야 될 어떤 필요성이 있다면 그 전략 공천이라고 부를 수 있겠는데, 네. 이 동작을에 그동안 출사표를 냈던 금태섭 전 대변인, 그리고 허동준, 네. 그리고 또 거론이 되던 정동영 전 대통령 후보, 네. 또 허동준 당협위원장, 이런 이 찬찬히 준비를 해온 분들이 많이 있는데, 광주에 광산에 출사표를 냈던 기동민 씨를 갑자기 뽑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유인가? 물론 안철수 대표는 최강의 후보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그건 뭐 본인의 얘기고, 그래서 광산에 누굴 내보내려고 그러느냐, 이게 하나의 관심사였습니다. 네. 저는 이 권은희 후보를 말씀하시기 이틀 전까지 정말 상상을 안 했어요. 권은희라는 이름 자체를 상상을 안 했습니다. 역시 천신정 중에서 천정배 전 장관을 이 복귀시키려는 어떤 내막이 있구나. 그래서 야당의 권력 기형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권은희에게, 네. 권은희 후보에게 전화를 2번이나 걸어서 후보를 요청을 했고, 후보를 또 수락을 했고. 네.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권은희 과장, 전 수석경찰서 수사과장의 정언이 1심 법원, 2심 법원에서 배치가 됐거든요. 네. 그 말은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받아들여지지 증언을 않았다는. 했던 것이 네. 여러 가지 다른 사람들이 증언, 그리고 이 제출되어 있는 여러 증거로 볼 때, 서울경찰청에서 외압을 넣었다는 것은, 권은희 수사과장에게 외압을 넣었다는 것은 거짓이다. 이것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늘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거짓 증언이 만에 하나라도 고의에 의한 것이라면, 이건 권은희 수사과장을 수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예요. 네. 그런데 본인이 사표를 내고 나가서 더 공부를 하고 이제 변호사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믿고 있었는데, 이번에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나는 정치판에 뛰어들겠다는 겁니다. 네. 그긴 텃밭이니까 당선은 뭐 거의 100% 보장될 거예요. 예. 과연 정말 권은희 씨의 증언이 진실이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이 될 것이고, 만약에 권은희 씨의 증언이 거짓이라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그건 사전에 커넥션이 있었다는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네. 야당이 특히 김한길, 안철수 두 공동대표가 여기에 권은희 씨를 후보로 내세웠다는 것은 아주 졸속한 그런 판단이다. 예. 그리고 저급한 판단이라는 점을 제가 꼭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사후 정치적 뇌물죄에 해당된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그 안에서도, 새정치민주당 안에서도 호의적인 해석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비판적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아마 최고위원 조경태 의원일 것 같습니다. 조 의원님.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경태입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번 공천 참 놀라게 한 대목들이 좀 있었습니다. 갖고 있는 명분과 원칙은 뭐라고 보시는지, 또 어떤 면에서 비판적 시각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원래 재보궐선거에 대해서 네. 두 대표께서는 최강 최적의 후보를 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떠한 사적인 고려도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많은 국민들과 당원들께서는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하는 후보들이 과연 최강 최적의 후보인지에 대해서 네. 의문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가장 심하다, 한두 곳을 예를 드실 수 있겠습니까? 네, 한두 곳을 예를 들자고 하면은 서울 동작을 같은 경우에 네.
표의 확장성이 높다라는 이유로 기동민 후보를 전략공천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현재의 그 판세를 보면은, 표의 확장성 부분에 네. 상당히 좀 그 의구심이 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동작을 같은 경우에,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 성향이 있는 분들도 마음들이 많이 좀 분열되어 있는 네네.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 권은희 광주 광산을 공천자의 경우 천정배 전 의원이 거기에 공천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시각도 있었는데요.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또 그걸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저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전략공천 지역이 아니었거든요. 아, 네. 여기는 경선 지역으로 정해졌고, 그래서 4명의 후보가 공모 절차를 밟았고 또 면접까지 다 끝난 상태였습니다. 아, 네. 그러면 그 4후보가 도덕적 하자, 결정적 하자가 있었다면은 제3의 인물을 저는 공천을 할 수도 해도 있다. 되지만은 4명의 후보가 모두 다 아주 뛰어난 후보였습니다. 네. 그게는 기동민 후보도 포함이 되었었거든요, 원래.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명의 그 예비 후보를 무시하고 배제하고 낙하산식 그 전략 공천을 한 것은 광주 시민을 예. 좀 우롱했다. 그리고 당원들과 네네. 호남 민심을 많이 왜곡시키는 그런 예. 공천이 아니었는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이제 공천 과정을 겪으면서 조기 전당대회의 필요성을 느끼십니까? 선거 결과에 따라서 결과에 자연스럽게 따라서. 네, 당원들의 요구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면은 조기전대도 예, 필요성도 저는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네, 새정치연합의 안녕히 계십시오. 예, 네. 조경태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지금 이걸 보면서 내륙곡에 데려다가 하는 거, 그럼 그 지역에 무슨 지역적 연고가 있나? 거기서 뭐 태어나고 자랐나? 뭐 학교를 나왔나? 또 거기서 오래 살았나? 뭐 이런 것에 대한 의구심이 있어요. 갑자기 서울 사람이 어디 가 있고 거기 있던 사람이 또 서울로 올라오고 이 점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저도 뭐 지난 시간에 나와서 뭐 말씀드렸습니다. 2009년에 저 전주에 전략공천을 받아서 가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그 연고가 없는 사람이 전략공천 가는 건 사실상 굉장히 좀 궁색하죠. 궁색하고 말 그대로 전략공천이라는 것은 당의 아래로부터의 상향식 절차를 따르는 것이 결과적으로 당의 전체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에 당이 하향식으로 전략적 판단하에서 사람을 꽂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전략공천의 그런 그 정의에 따른다면 전략공천으로 공천받은 사람이 어떤 명분으로든 사람들한테 설득 가능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죠.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단 연고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꼭 그 사람을 데려와야 되는 절박한 사정과 당연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동작을의 기동민 후보나 광산을의 권은희 후보 같은 경우는 좀 아쉽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특히 기동민 후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광산을에 먼저 신청을 했다가 지금 네. 서울로 온 것이어서 그리고 표의 확장성이라는 면에서도 제가 볼 때 과연 승리할 수 있는 카드인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물론 승리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또 하나 결정적으로는 저는 이 광주 광산을에 지금 권은희 과장을 했던 것은 저도 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혹을 갖고 있고 네. 우리의 지금 사법부의 판단이 옳다고 믿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내부자 고발이라고 하는 독특한 양심적 행동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표를 내고 나왔고 사표를 내고 나오면서 정치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지 지금 일주일이 안 된 상태에서 이 전략공천을 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 권은희 과장 개인에게도 제가 볼 때 썩 좋은 결정은 아닌 것 같고요. 당으로서도 제가 볼 때 국정원 댓글이라고 하는 지난 박근혜 정부 출범한 1년 내내 그거 가지고 여야가 홍역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NLL 문제라는 또 다른 문제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국정원과 야당 사이에 일대 한판 싸움이 붙어가지고 둘 다 상처를 입었던 싸움인데 그걸 다시 그 한복판에 있는 그 관련자를 전략공천한다는 것이 과연 당에 정치적 도움이 되는지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제가 당의 대표라고 한다면 아까 우리 선 대표님은 여당 대표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야당 대표라고 한다면 권은희 과장을 꼭 전략공천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광산을에 보내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동작으로? 오히려 서울로 보내서 네. 광주 광산을에 갖다 꽂으면 되는 겁니다. 네. 거기에 왜 줍니까?
그러면 진짜 전국적으로 이 사람이 내부자 고발의 양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이고 우리 당의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있다면 수원이나 동작에 갖다 예. 전략공천을 해서 국민적 심판을 받도록 해야죠. 광주의 제가 딸이 그렇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딸이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이런 논리. 전략공천의 장단점이 좀 현실적으로는 있죠, 사실은. 저는 사람으로 보면은 기동민도 그렇고 권인희도 그렇고 저는 찬성해요. 어떤 점에서 찬성을 하냐면은 지금 그 천정배 의원도 그렇고 네. 정동영 후보도 그렇고 다 일종의 기득권 세력들이죠. 정치라는 게 아시겠지만 일 잘하는 사람은 계속 국회의원 되셔야 되고 네. 그다음에 못하시는 분들은 신진대사가 활발해야 되는데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국에서 가장 기득권 그 의식이 강한 곳이 정치일 겁니다. 네. 그 점에서 보면 어쨌거나 정략이든 전략이든 그 공천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새로운 인물 그 수혈하고 신진대사하는 데는 일정한 부분 역할을 했죠. 근데- 그 점 우리가 잊으면 안 될 듯 하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제대로 보완한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네. 한 2달이나 3달 전에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면은 주민등록 전입이 됐어야 그때 비로소 공천을 줄 수 있는 그 자격을 좀 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선거일 공고해서 주민등록 전입하고 하는 문제는 네. 좀 없어질 수 있죠. 마지막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공과정이라는 표현은 아까 전 변호사하고는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사실은. 네. 1심하고 2심에서 일단 그 무죄 판결은 났지만 네. 검찰은 그 권과장의 그 진술에 힘입어서 본인들이 먼저 결단했어요. 김용판은 유죄가 될 것 같다고 해서 1차 결단 주체는 이 정부의 검찰입니다. 두 번째로는 권과장을 다른 데서 고발했었는데 네. 그 검찰이 다 각하했어요. 그러니까 예, 1단계 박근혜 정부의 검찰이 권과장의 진술에 허위성이나 또는 무고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거든요. 그 점에서 보면은 위증을 갖고 논하는 것은 조금 네. 좀 그렇고 오히려 아까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부패 구조를 뿌리 뽑을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면요. 저는 좀 심하게 얘기하면 권과장처럼 이런 내부 제보자가 10,000명, 10만 명 나와야 한국이 제대로 쓰는 겁니다. 다만 한 가지 유감스러운 건 있어요, 사실은요. 예, 이제 제가 공과장이라면 저는 이번에 안 나옵니다. 글쎄 말이야. 대법원 네. 확정 판결 네. 받은 다음에 나왔으면. 예, 네. 내부 고발자가 10,000명이 있고 10만 명이 네. 있는 건 좋은데 이 바른 말을 하는 내부 고발자야 되겠죠. 이 정치적 색채 혹은 진영 논리에 따라서 허위 사실을 얘기를 했다. 네. 이번에 권은희의 이 법정 진술은 법원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사람들의 여러 증언들 그리고 사실관계 네. 이 사실관계가 딴 게 아닙니다. 서울 그 지방경찰청에서 이미 수석 경찰서와 그 압수수색을 하지 않기로 네. 신청을 하지 않기로 오전에 결정을 했는데 오해 어떻게 그런 그 외압을 넣었다는 것이냐 이제 이렇게 법원이 정확히 판단을 했던 거예요. 네. 여러 가지 우리가 국회에서 다 중계되는 걸 다 봤지 않습니까? 네. 그 권은희 왜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전부 다 위증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나머지 17명인가 하는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든 방금 우리 손 변호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설령 그 내부 고발이 예? 그 사실에 부합한다 하더라도 지금 저렇게 그 광주 텃밭에다가 공천을 네. 주는 것은 사진에 커넥션이 있다는 강력한 시사를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지만 국민들이 예, 예. 오해를 하게 만들어버리는 공천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그래서, 대표나 예. 쪽 사람들은 권은희 공천은 개혁 공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하면 다 계획이고 남이 하면 전부 다 부패고 구태죠. 예, 제도적 기득권이고, 보완에 그렇죠. 있어서는 아까 손광 변호사가 말씀하셨는데 일에- 황태순 의원께서 이렇게 일에- 강력히 주장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 그거요? 네. 그거는 저 예전부터 주장해왔던 건데, 지금 네. 보면 우리나라 선거법이 통합선거법입니다. 선거법, 공직선거법 하나 갖고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다 뽑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대통령도, 구청장도, 기초의원도, 서울특별시장도 다 거주 요건이 필요합니다. 네, 어디에 주민등록이 있는가? 주민등록은 최소한 살 60일 동안 있는가? 있어야 된다. 대통령은 5년, 최근 5년 동안 뭐 거주인데 유일하게 거주 요건이 없는 딱 하나가 있습니다. 정치인이.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 예. 국회의원 거주 요건이 필요 없어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국회의원은 자기 국가 지역의 대표와- 대표이면서도 국민이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예, 그래서. 합리적으로. 근데 그렇게 이제 이런 바로 우리 전 변호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쭉 그런 명분하에 사실상은 그런 어떤 거주 요건이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
아주 우선 요즘은 조금 달라졌어요. 왜 네. 그 IT 기술로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예전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전략 공천의 미명하에 아랫돌 깨서 저쪽 돌로 꽂고 네. 마치 그 각 계파의 보스들이 이른바 장난치다 보니까 막상 내가 투표를 출마는 했는데 내가 나를 투표를 못해요. 아. 주소를 못 옮겼기 때문에. 아니, 이런 우스꽝스러운 가는 길을 물어서 가는 거 아유. 아니에요? 혹시 그 지역에? 바로 그 지역 어딘지도 모르죠. 모르니까. 근데 네. 근데 이제 이 문제 좀 초점이 전략 공천 아니에요. 근데 예. 저는 이번에 안철수,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가 이른바 전략 공천의 미명하에 개인적인 사천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전 그렇게 보는 게 당초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의 발단은 동작을에 금태섭부터 문제가 발단됐던 거예요. 그렇죠. 금태섭 변호사 나가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 오영식 서울시당 위원장 32명 의원들이 벌떼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네. 정세균 의원 등 일어나니까 그제서야 빼고 그렇다면 저쪽 광산을에서 이미 다 보면 예비 후보 등록하고 됐다고, 예. 면접 끝나고 주소지 다 옮겨놓고 네. 거기서 열심히 뛰고 있던 사람 뽑았는데 왜냐? 그 이유는 기동민은 바로 누구냐? 박원순 박원순의 서울시장의 사람이다. 최측근입니다. 즉 안철수 머릿속에는 안철수에게 늘 보면 광주란 거대한 존재가 있어요. 예. 뭐냐니까 자 가장 강력한 자기의 라이벌인 박원순, 물론 박원순 시장 별로 라이벌을 생각 안 할 겁니다. 네. 박원순 시장의 최측근이 광주에서 텃밭을 내린다? 이거는 간단치 않아요. 옮겼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또 누가 끼어드냐? 김한길 대표가 끼어든 거예요. 보니까 김한길 대표 입장에서는 천신정의 한 사람인, 이번에 보면 동작에서는 그렇게 자동차 정리하면서 정동영 처벌했잖아요. 네. 이번엔 뭐 천신정, 네. 천정배, 네. 천정배를 갖다가 퉁 치면서 거기다가 보면 일단 만만한,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광주에서는 명분이 돼요. 네. 광주의 딸, 네. 광주의 딸, 명분이 됩니다. 갖다 심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 때문에 저는 지금 보면 우원식, 최고등 이런 얘기하죠. 이 결과에 따라 조경태 최고도 그 얘기합니다만은 네. 이것 때문에 다 만들어 놓은 이길 수 있는 판을 갖다 재보선. 재보선 730 재보선이 만약에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면은 그거는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도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건 뭐냐 하니까 바로 전략 공천의 미명하에 이른바 당내면 지금요 새정치민주연합은요 공식 기구가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식 기구가 양 공동대표하고 네, 네. 최고위원 중간에 없고 의총밖에 없어요. 예. 이런 상태에서 사실상 사천을 했다면은 그 결과가 안 좋다면은 반드시 조기 전당대회를 통해서라도 책임을 예. 물어야 되고. 그 사실은 선생님 이제- 말씀대로 요한 마지막 제가 네. 좀 반론 좀 할 게 하나 있는데 왜냐면 지금 그 새정치연합이 4천이라고 하면은 그래 그 라이벌인 그 새누리당은 4천이 아니고 잘된 공천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요. 네. 근데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공천은 여야 점수를 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10점 더 많을까요? 제 생각에는 적으면 적었지 결국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그 뭐 우리가 균형 다만- 있게 네. 균형 있게 이 공천의 문제는 이제 우리가 화두가 두 가지로 가야 된다 생각해요. 첫째로는 이 공천을 앞으로는 국민이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일까 하나 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저도 반론을 요것만 하고요. 두 번째로는 권은희나 동작에 초점 맞추지 말고 네. 어떻게 하면 양당의 혁신을 경쟁할 수 있는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모아줄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공천이 네. 혁신의 시작이다 이렇게도 10초만 볼 수 할게요. 있고요. 네. 자, 그건 730 끝나고 이제 그 혁신 하시고요. 네. 일단 보면 양당이 우왕좌왕했던 건 사실인데 새누리당은 우왕좌왕했고 사천을 한 것은 누가 봐도 새정치민주연합입니다. 예. 제가 10초 좀 맞겠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10초의 경쟁입니다. 재보선 공천이 다 지금 엉망이고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데 더 좋은 우리 사회 통합의 또 정치 발전의 길로 가려면 손 변호사님이나 저가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네.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을 지적해주고 네. 황금 의원님이나 정 변호사님은 새누리당의 문제점을 지적해주면 훨씬 좋은 사회 발전이 예. 될 것 같습니다. 12초, 새누리당 12초, 하시고 12초 썼어요. 제가 새정치민주연합 비판했으니까 박 의원님은 새누리당 비판 한번 하시고 이쪽이라고 그래야 발전하고 혁신하는 거 사회자 아니겠습니까? 왼쪽에 예. 앉아서 좌파적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인하신 말씀인데 지금 15곳 중에 아니 제가 저도 한 말. 12초만 쓰시고. 아니 조금 이따 20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 출마하고 시장 출마하냐고 의원직을 내놓은 분도 있지만 네. 또 무슨 뭐 부정 뭐 이런 걸로 다섯 해서 곳이죠. 의원직을 이런 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경우에는 그런 정당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게 안철수 대표나 박근혜 대통령의 그때 약속이었거든요. 공약이었죠. 그렇죠? 예, 근데 다 잊어먹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니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뭐 나머지 10명 네. 뭐 광역단체장 출마하면서 생긴 보궐선거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른바 선거법 위반 등으로 날아간 경우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공천한 정당 더욱 국회- 당에 공천 안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네. 또 심지어 그 지역에 안 한다. 안 하겠다. 그 지역에는 우리 당에서 공천하지 않겠다고 그거는 여야가 공이다 얘기했어요. 네. 그다음에 뭐 심지어는
요즘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이렇다면 이거는 갖다 그 당에다 물려야 된다. 왜냐하니까 그게 네. 한 번 하게 되면 한 적이 한 선거 비용이 본인 부담하는 거 말고 그게 사무실 다속 한 10억 가량 든대요. 이럭저럭 하는 돈이. 그러면 네. 그 돈 물려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모르겠어요. 어쨌든 지난 대선 때는 다 보면은 얘기했고 최근에도 보면 정치 개혁을 위해서 그 지역에서 만약에 우리 당 소속 의원, 네. 아까 이제 우리 새누리당으로 할게요. 그래, 그렇죠. 저는 우리 새누리당하고 관계없습니다만 새누리당 의원이 만약에 나쁜 선거법 위반 나쁜 짓 해갖고 빠지가 날아갔다 그랬으면 새누리당에서 후보를 안 내겠다. 네, 지금 또 이제 새정치 옛날 안철수 대표도 그 얘기했거든요. 근데 다 냈잖아요. 그 7.40 재보선에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그 이후 경기 수원을의 경우 신장용 전 의원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 그 평택을의 이재영 씨 공직선거법 위반, 지금 말씀하신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충남 서산태안 성완종의 공직선거법 위반, 그리고 전남 순천 곡성 김선동 전 의원. 이거 잘 특별하죠. 그냥 뭐 저를- 철탄 터트려가지고 정의야 그 당시 국회부의장이 아주 혼나셨던. 근데 저는 공직선거법 화양류 위반이면 뭐 이런 거. 사실은 보궐선거가 아니라 재선거입니다. 재선거 다시 선거하는 거죠. 다시 선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원인 무효가 된 거거든요. 근데 네.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후보를 내지 말아야죠. 그 네, 전 변호사님. 네. 후보를 안 낸다기보다 네. 선거 비용을 그쪽에서 받아야 되겠죠. 맞습니다. 부담을 하는 것이 그게 원칙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으니까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뭐 제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 우리나라에 오래전부터 뜻 아닙니까? 예, 근데 내가 아까 꼭 드리고 싶었던 말은 세 번은 다 얘기를 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이 정략 공천이었고 사천이었다면 새누리당의 공천은 이건 어떤 공천인가 하면 친박 지도부가 얼마나 무능한가를 여실히 보여준 무능 공천입니다. 네. 딴 게 아니에요. 이건 여기에는 뭐 어떤 그 뭡니까 사천 뭐 개인적인 이익이 결부된 것도 없고 보면 무능 공천입니다. 어떤 점을 지적하시는 거죠? 아니 집권 여당 사상 네. 수도 서울에서 후보자를 못 찾아서 저렇게 난리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었습니까? 이분이 처음이잖아요. 김문수 전 지사의 경우는 지금 그 지지율 대선 다음 후보 지지율 1위로 갔습니다. 글쎄요, 그건 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빅3 지금 손학규 이번에 예. 후보자 국회의원 후보자 빼고도 빅3가 있지만 네. 새누리당에서 차기 대권은 아까 전당대회에서 그 서청원 후보와 김무성 후보가 뭐 대권 네. 미리 포기를 안 해라고 뭐 공부를 벌이고 있지만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에게 저분은 희망을 갖고 있다. 차기 대통령으로서 희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후보가 없어요. 누리당 후보가. 그게 새누리당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자, 이번 공천 새누리는 무능 공천이었다. 그리고 새정치연합은 무슨 공천이요? 정략. 정략 공천이죠. 예. 그건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략 공천이었고 알겠습니다. 새누리당은 문자 그대로 무능 공천입니다. 거의 답변은 국민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역 예. 국민들이. 그렇죠? 자.